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간호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호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간호부 조직 전반적인 그러한 업무와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강의를 할 때 제 소개를 합니다. 이유는 제가 제 소개를 마치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성실함과 책임감, 그 다음에 업무가 주어지면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진취적이고 추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부에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석사도 2개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학 박사까지 수료했는데, 논문은 못 썼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간호인으로서 이 정도의 학력이면 제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자격은 여기 보시다시피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1년에 한 줄이라도 이력서에 뭔가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부서는 기회가 돼서 내과 병동에 근무하다가 중환자실로 휴망을 해서 옮겨갔고요. 거의 대부분은 간호부에서 간호행정과 교육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강남차병원 간호부장이고 차의과학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으로는 나이를 먹어가고 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조직에 요구되는 위원을 자격을 위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평가원 조사위원이면서 병원 여성건강간호사의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임은 여기 있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영광스럽게도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내년의 목표는 항상 목표 중에 첫 번째가 건강관리입니다. 늘어나는 식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 청고마비 계절에도 너무 잘 먹기 때문에 항상 체중 조절을 목표로 삼고 있고 대사성 질환이 발병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미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혀 진행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고민은 언제 내가 퇴직을 해야 할지, 퇴직을 하기 전에 취미 생활을 뭐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퇴직한 이후에 할 지역 봉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이력과 제 활동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부터 학생으로서 간호사로서 또 경력이 쌓여서 직급이 올라가면서도 간호인으로서의 큰 하나의 라인에다 긋고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플랜을 짜시라는 말씀에서 이 제 양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타이틀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호조직의 이해입니다. 간호조직이 뭘까요? 병원에서는 제일 많은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병원에 가장 많은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고 수익보다는 지출을 많이 내는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간호조직은 병원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간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업무를 뒷받침해주는 행정적인 단위입니다. 병원 내에서 의사와 타부서와 다양한 부서 간에 끊임없이 상호 협동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해서 보건소에서의 요청, 시에서의 요청, 그 다음에 유관단체에서 요청이 왔을 때 질 높은 간호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함께 협조하는 개방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간호조직입니다. 간호조직의 목표는 최우선이 질적 간호 서비스 제공이죠. 그 질적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상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신입 간호사일 때는요, 그냥 의사 간호사면 하늘같이 떠받들어 줬어요. 그때는 단순한 간호 업무였죠. 근데 요즘엔 매스컴의 영향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과 수술, 다양한 내용을 저희 의료인보다도 환자들은 더 많이 본인 분야에 대해서는 서치를 합니다.
그런 대상자의 변화 요구에 맞춘 저희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환자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간호사들이 직무에 만족할 수 있는 간호조직을 운영해야 됩니다. 어떤 조직? 재미나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의 업무가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런 합리적인 관리 과정이 다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게 간호조직의 목표입니다. 간호조직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일단 기본 방침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무기술서와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회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간호학생이나 또 간호조무사 학생이나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의 다양한 이런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발전을 하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조직도입니다. 저희 병원은 강남차병원에 병원장님이 계시지만 산과 파트만 나와서 강남차 여성병원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도에서 보시면 병원장님 직속이고요. 저희 간호부 안에는 간호 1팀, 간호 2팀, 간호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호부장 밑에 간호 1팀, 2팀, 3팀은 위치와 업무 내용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팀은 본원병동과 여성의학연구소 외래시술실, 2팀은 교육행정과 본원의 외래 응급실 산후조리원이고 3팀은 강남차 여성병원 전체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세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교육행정팀이 별도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관리자의 역할은 어떤 것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자의 유형은 수간호사, 그 다음에 각 듀티의 책임 간호사, 그 다음에 팀장, 간호부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간호부장의 시각으로 근무해라. 우리 수간호사들한테는 말씀드립니다. 간호팀장의 시각으로 근무해라.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호 협조가 되고 원활한 이런 협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로의 소통의 그런 범위가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간관리자인 수간호사의 역할은 이제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죠? 우리 수간호사 어때? 그리고 수간호사 없을 때 나라 임금이 없을 때는 험담을 합니다. 제가 없을 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른 성격과 취향과 업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간관리자인 수간호사는 일단 임상의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이고 행정관리자이고 교육자이고 연구자이고 상담가입니다. 21세기 간호관리자의 능력은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변화를 인식해야 되고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직무관리입니다. 직무를 설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은 모든 업무의 기본이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신입 직원에게 정확하게 본인의 업무를 알려주는 직무기술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직무를 하게 되면 직무평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직무 설계를 할 때는 일단 직무를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이 직무가 타 직종 간에 그 다음에 다른 같은 직종의 의료인 간에 순환이 가능한지 직무를 확대할 수 있는지 직무 내용이 충실한지에 따라서 직무를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직무 분석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에서도 직무기술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느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각 기관의 시설과 업무가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병원의 직무기술서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직무기술서의 양식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필요한 자격, 필수 교육, 필수해야 되는 의무 교육, 그 다음에 직무 내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직무명세서입니다. 직무명세서를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고 없는 기관도 있겠지만 저희 병원에는 직무명세서도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월급 명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직무가 항목별로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세부 업무로 나눠져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무 분석표입니다. 이거는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하는 업무가 단위별로 어떤 업무가 있고 하루에 이 업무가 어느 시간이 소요되고 업무가 중등도로 분리할 수 있고 주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무 분석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직무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그 직무를 정확히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이 평가를 한 내용은 다음에 이제 평가가 부족하신 분은 재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부서 이동을 권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수준 이상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게 지위와 급여로 산출할 때 인센티브로 제공하게 됩니다. 직무기술서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저희가 매년 하게 됐는데요. 각자의 직무를 저희가 이제 간호단위 같은 경우에는 팀장의 직무기술서, 수간호사의 직무기술서, 그 다음에 간호사 중에 주인 간호사급의 직무기술서, 일반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틀에서 가장 핵심적인 틀은 간호부에서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급실에 특화된 업무, 수술실에 특화된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직무기술서가 상이하게 차이가 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입니다. 한 회사가 기업이 설립이 되면 그 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간호부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사업계획은 중단기 목표도 있겠지만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될 어떠한 사업과 그거에 대한 예상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 가능하고 성취할 수 있고 그걸로 시간대별로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사업 목표 수립을 위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우리 병원에, 우리 간호부에, 우리 삼병동에 강점은 뭔지, 약점은 뭔지, 기회가 있으면 뭔지, 장점은 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표는 팀마다 틀리고 수간호사마다 다 틀립니다. 물론 간호부의 목표가 틀리고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타부서의 팀장들의 목표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표는 저희 이런 부서만 하느냐? 아닙니다. 진료과도 다 사업의 목표를 수립합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당해년도보다 다음 익년도에는 15% 업무를 성장시키겠다. 거기에 기본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무슨 새로운 이벤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건강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기본적인 상승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진료과별로 환자를 몇 명 더 보겠다, 수술을 몇 건 더 하겠다, 어떻게 환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 목표를 가지고 수립을 하는데요. 이 성과 목표는 우리가 측정 가능한 목표치로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일단 분석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교육을 계획합니다. 내년도에 2022년도에 우리가 외부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줌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다각도로 하면서 외부 교육의 지원을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지까지 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작성 계획은 재무적인 지표에서 병원 수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고객관리 측면에서는 고객한테 만족도를 증가하고 간호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성에서 보면 간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최근에는 간호사가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이 되면 2인실 이하에서는 간호관리료를 받습니다. 그게 저희 병원 기준에 맞춰서는 1인당 1일 10만 원의 가치를 받습니다. NICU가 간호 등급에 맞게 40여만 원의 관리료를 받습니다. OICU가 등급에 맞게 관리료를 받습니다. 수술실이 관리료를 받습니다. 감염관리 관시료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호사들은 이제는 소비만 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비용을 생산해내는 수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는 재무와 고객 관점이 있고요.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우리가 간호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건지, 그 다음에 간호의 표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증가시킬 건지를 작성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열심히 업무하면서 환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게 주 업무이긴 하나, 거기와 함께 빠질 수 없는 업무가 간호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간호사들에게 어떻게 되면 만족스럽게 근무할 수 있는지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수립을 합니다. 이게 저희 간호부의 2021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 측면, 질적인 측면, 병원에서 주어지는 기본 이런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부 자체의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해 이슈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측정 가능하게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럼 각 항목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세 분의 팀장님과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특별히 관리하는 수간호사로 담당 업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작성입니다. 연간, 분기별로 언제 무슨 일을 하고 언제 완료할 건지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그 해 이벤트가 되는 것을 좀 이슈화하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육행사 계획 작성입니다. 우리가 간호학생을 실습을 한다. 그 다음에 유관단체에 워크숍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 교육을 많이 보낸다. 그런 것을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 집행할 건지 교육과 행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행사에는 뭐 어린이날 행사, 임산부의 날 행사, 부부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교육과 행사의 계획을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런 사업 계획에 따라서 기관에서 주는 공통 부분에 대한 목표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전년도 기준을 B로 놓고 상향되게 목표를 설정하고요. 각 항목마다에는 가중치가 있어서 이런 목표를 설정합니다. 지표 정의서입니다. 각 우리가 업무 계획을 수립한 게 측정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시로 갖고 보여드리는 거는 정확한 환자 확인율입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율을 위해서 분모는 뭐고 분자는 뭐고, 이것은 어떻게 목표를 수립하고, 이 수립해서 나온 이 값은 우리가 반기마다 한다, 연간 한다, 그리고 이 용도는 외부 보고용이 된다. 이거는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재단 내에 회의에서도 제출하게 돼 있고, 일단 개인의 평가 지표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수립을 하게 되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수립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강남차병원 사례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원만 있다가 지금 첫 번째는 본원의 전경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저희가 부인암 센터의 전경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단일과로서 3,000회의 수술을, 로봇 수술을 했었던 이러한 이제 전력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강남차병원은 여성 전문병원이 맞습니다.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맞고요. 그렇지만 종합병원으로서 우리가 유방암 센터와 소화기병 센터를 확충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가운데 신축 건물이 3층짜리 신축 건물이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공사가 계속 진행됐고요. 올 2월 15일 날 우리가 2021년도 2월 15일 날 여성병원이 문을 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본원이 계속 리모델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간호부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부의 부서장이 얼마나 중요하게 직원들 하나하나의 의사를 생각하고, 중간 관리자인 수간호사가 본인들의 부서원을 생각하고, 그것이 다 모여서 간호부가 됩니다. 간호부는 아까도 조직도에서 보셨겠지만 병원장님 직속입니다. 행정에 터치도 안 받고 진료부에 터치도 안 받는 고유 단독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코업을 하는 거죠. 진료부와 진료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행정관은 비용을 지불할 때 논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부서장의 역할은요, 일단 본인이 만족해야 되죠. 우리 수간호사 선생님들이 만족해야 그 병동이 활기차고 만족합니다. 거기에는 각 개인의 간호사들이 재미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강남차병원은 최근에 우리 노동영 병원장님을 모시고 슬기로운 병원 생활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간호관리자 워크숍에서 특강을 듣게 됐는데요. 원장님이 주신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간호 웹진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그 워크숍했던 그 소개를 올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감해야 된다. 그리고 같이 공명해야 되고, 그게 화음을 일으켜서 즐거운 일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래 유방 여성한 환자를 케어를 해주시면서 본인이 갖고 계셨던 압축된 내용인 것 같았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기반으로 내년에도 정말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병원 내에 공명하고 화음을 같이 맞추는 그러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호 조직 관리, 전반적인 간호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무궁무진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자료에는 저희 병원에 일단 노하우를 다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은 안 되고, 우리 그냥 제공해드린 대로 우리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25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강남차병원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